안녕하세요. 밴쿠버 최재동 리얼터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1일이고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한 소개는 시간이 되는 대로 가급적 해당 지표가 발표되는 날에 업데이트하여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종전에도 알려드린 대로 캐나다에는 경제 지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미국의 자료들을 사용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따로 설명드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별 차이가 없는 내용들은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 간 경제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 CPI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소매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서 월간으로 발표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과 기업의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는 사회보장제도 수혜자들의 혜택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건물 임대주들은 임대료 기준을 위해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하려 할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상품들과 서비스로 구성된 200개 이상의 품목들이 일정한 시간을 지나면서 소매 가격의 평균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시 8개의 주요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은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에 사용되는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가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는 44%, 식품은 14% 등입니다. 그룹별 가중치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1982년과 1984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 지수를 100으로 잡고 물가를 연속적으로 계산하여 발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200이 되면 물가가 2배가 오른 거고 300이 되면 물가가 3배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해 말에 지수가 300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303을 기록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이 기간 동안 즉 6개월 동안 1%가 오른 겁니다. 이것을 연율로 환산하면 물가는 2%가 오른 것이 되고요. CPI 물가지표가 역사적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왔는지 그래프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부터 만들어진 CPI 그래프이고요. 70년 이상의 물가 등락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1982년과 1984년을 기준지수 100으로 잡았고 현재는 300 근처에 있습니다. 물가가 1980년대 초보다는 3배 정도 올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원인은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통화 공급의 과잉 성장이 급격한 물가 상승 원인이라 보는 입장과 두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잉 수요를 원인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나쁜 영향만 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고 정부의 조세가 늘 수 있으며 채무자들의 부채 가격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경제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과 자재의 공급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높은 조세는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높은 물가는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유발하는 유일한 경우는 가격이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디플레이션 위협에 경제가 직면한 경우일 뿐입니다.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기와 최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런 디플레이션 때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는 두 개의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를 아우르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이것보다 축소된 범위의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인 코어 CPI가 있습니다. CPI는 모든 품목들에 대한 지표이고 코어 CPI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항목들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시킬까요? 그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는 이 두 항목의 가격이 흉작이나 오일 공급 하락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 물가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 두 항목이 생활에 절대적 생필품이기에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두 지표 간의 차이가
1% 미만으로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소비자물가 지수는 고용과 함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숫자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헤드라인 지표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하였고 핵심 CPI는 3.9%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래프에서 연한색이 헤드라인 CPI이고 진한 곤색이 코어 CPI입니다. 수평으로 그은 빨간색 2%는 미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려면 물가는 조금 더 내려와야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상품군과 서비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비중에는 주거가 44%, 식품이 14%, 그리고 교통이 17%로 이 세 가지 항목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음 차트는 전년 동월 대비 품목군별 CPI 증감입니다. 전년 대비 주거가 4.8%, 식품이 2.7%, 교통이 2.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품목군이 오르는 모양은 그래프와 같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주거, 식품, 교통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떨어질 생각이 아직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물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아이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의 박스 안에 보면 소비자 물가나 핵심 물가 모두 약 80% 수준에서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140% 정도 올랐고 주거나 식품은 약 2배가 되었고 의류는 오히려 가격이 내렸습니다. 오른쪽의 빨간 막대는 대학의 학비입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올라 가장 많이 오른 항목이 되었네요. CPI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성장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물가는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된 물가 수준에서 꾸준한 경제 성장은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밴쿠버 최재동 리얼터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들 소비자 물가 지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